염여사님, 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승리한 뒤에 사실 너무 지금 기고만장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의 상당수 사람들이 내년 총선은 200석이 목표다. 이렇게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데 과연 200석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200석 이야기하는 게 예. 현실을 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 예. 이걸 봐라. 우리가 이 정도로 그 중도층 MZ 세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이렇게 지지하고 하는 사람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기는 말한테 더 경마할 때 배팅을 잘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선전 효과. 주마가편인가? 예, 주마가편. 선전 효과. 이걸 노린 것도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110몇 석이죠. 111석이고 예. 민주당은 168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사실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 아닙니까? 몇 석 못 건졌잖아요. 예. 17석입니다. 비정상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지원금, 재난 지원금 뿌리고 코로나 사태 이걸 문재인 정권이 자화자찬하면서 방역을 잘했다고. 네. 그다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여론의 전파가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이 사실 아주 열세인 선거였어요. 예. 거기서 이렇게 수도권에서 대승을 거둔 거지. 지금 물론 지금도 뭐 강서구청장 선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선거지. 이게 전체 판세를 6개월 후에 좌우하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좀 불리한 건 맞겠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걸 볼 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020년보다는 나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그리고 그 영남 의석수 있죠. 예. 이러면은 지금 110석보다는 국민의힘이 과반수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 지금 110 몇 석보다는 110 몇 석, 150석 사이가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얻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200석이라는 거는 진짜 프로포간다. 진짜 선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편으로 많이 와. 이거지 현실적인 주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있는 분 있잖아요. 예. 뭐 대선 후보였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붙어갖고 예. 어마어마한 표차로 졌습니다만은 네. 이분도 지금 전주에서 다시 나오겠다 해갖고 물레방아를 또 돌리냐 이런 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전문 있는데 정도가 아니고 물레방아를 돌리는구만. KBS 광주 방송에서 수도권을 석권할 경우 200석 모자라는 법도 없다 이렇게 또 큰 소리를 쳤고 이탄희 의원도 네,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쪼그라뜨리는 것이 더 큰 목표다. 그러니까 꼭 민주당이 200석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가지고. 전체 네. 뭐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뭐 여러 신당이 신당이든 오든, 합쳐가지고 200석 이상만 되면 얼마든지 국민의힘을 쥐고 놀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딱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꼼짝 못하게 그런 얘기고 조국이 또 얘기를 했어요. 다양한 범민주 진보 세력 플러스 국민의힘 이탈 보수 세력 이렇게 합치면은 200석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리라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명분만 쌓고 있죠. 명분만 지금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유한 혁신이가 실패하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 명분이 생기는 거야. 더 생기죠. 그래서 여기 이준석은 또 자기 세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당 내외에. 국회의원도 뭐 허은하랑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죠. 천하람 뭐 원에도 유승민 있고, 원에도 유승민도 있고. 예. 거기에 지금 김종인이가 뒤에 마쿠에서 책사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상 지금 그걸 이 중도 신당이랄까 이걸 만드는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금태섭이라든가 양양자원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가지고 빅텐트를 한번 쳐보자. 중도 신당. 이렇게 할 경우 자칫하면 이 신당이 30석 이상은 얻을 수가 있다. 정의당보다는 많이 얻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과 이준석 두 당이 합쳐가지고 연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두 당이 신당이 나오면은 공천도 연대해가지고 과거 진보당 통진당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200석도 가능하다. 그런 시나리오가 더 나오고 있어요. 시나리오죠. 제가 볼 때 이준석은 성격상 예. 어느 뭐 이재명하고 합친다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그거는 뭐 할 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보수의 아류지 뭐 진보 쪽으로 갈 사람 아니거든. 다만 이제 지지층이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하고 겹치는 면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반감을 가진 층이 이렇게 갈 수는 있다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준석은 30석 그러셨습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정치권에서는 되더라도 나오고 있는 거죠. 캐스팅 보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예. 이재명의 당하고 합치는 거 이런 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뭐 통진당이 지금 없죠. 예. 전에 전에 통진당은 뭐 합친 게 아니고 예. 선거 연대를 해가지고 후보를 갖다가 지역구를 나눠 먹은 거죠. 건데 그게 갈라먹는 데거든요. 그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것인가? 그거는 저는 의문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건 있죠. 200석을 하면 개헌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대통령 거부권. 아무 이거는 무력화할 수 있고 이런 건데요. 지금 그럼 이제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를 자꾸 비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법안을 만드는데도 윤석열한테만 가면 이게 거부돼가지고 법안 실시간에 노란 봉투니 머리 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노총이라든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또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중도층 이런 사람들한테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200석을 가져야 되고 지금 그걸 갖다가 대전제로 깔아놓고 그 밑에 지금 그 시나리오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200석을 어떻게 확보하냐가 있는 다음에 200석을 가지고 거부권을 무력화시킨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들자면 있죠. 저 프로야구를 좋아하는데 프로야구 그 감독들 그 시즌 초 되면 전부 다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끝에 가면 10등도 우승 목표한 사람이고 9등도 그렇고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당이 이렇게 총선을 큰 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런 말 하는 거는 당연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건 별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핵심은 민주당은 그렇게 뻥을 칠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죠.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해서 지금 예상은 12월쯤에 결행이 되지 않겠느냐, 신당 창당이 본격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각에서는 이준석에 사람들이란 게 거의 없다. 그래서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준석의 신당이 생기면은 특히 MZ 세대들 사실은 국민의힘도 2030이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역시 이준석을 보고 그 당시에 들어온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준석의 행태를 보고 또 많이 실망도 했지만 초기에는 바람을 일으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0, 30석 그러니까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2027년에 대선에서 게스트 후보를 주는 거다. 그리고 지금 김종인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를 자꾸 부추기냐라고 당신 40, 50대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대선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지금 빨리 독립해야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탈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시기와 명분을 얼마나 더 쌓냐면 문제만 남았지. 그렇습니다. 지금 탈당하려고 보는 게 정치권의 이제 시각 중에 대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있죠. 결국 이준석이 나가면 국민의힘의 표를 갉아먹을 것이고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나가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준석에 대한 지지층을 어떤 식으로 흡수하느냐, 끌어들일 것이냐. 이게 내년 선거에 이 국민의힘은 두 가지의 적이죠. 더불어민주당이랑 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라는 또 적이 하나 생기는 건데 그렇죠. 첫 번째 적은 오히려 큰 적은 이게 대처하기가 쉬워요. 거기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적이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큰 데미지를 오히려 그러더라고요. 누가 태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란 돌뿌리 예. 이걸 빨리 캐내든지 예. 딱 나가자마자 아니면 돌뿌리를 우회해서 가든지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 뭐 전략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전제로 두고 있죠. 이준석이 지금 뭐 안 나갈 것이다. 징계도 취소했는데 이렇게 낙관하지 말고 예. 빨리 이준석 대체법 이걸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안 나가면 다행이고 그래 대체법 그러니까요. 마련해 놓고 나가면 즉시 이게 시간이 가면 고착화 되거든요. 예. 어떤 지지층이.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이준석에 대한 대체법을 국민의힘 정당 내에서 있죠. 뭐 정책을 말하든 예? 인물을 내세우든 뭐 김재섭이라든가 장예찬이라든가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사실 저는 이준석 오래된 정치인입니다. 나이가 조금 적어서 그렇지 노회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는 지금 당에 남으려면은 어쨌든 자기 이야기대로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금배지를 달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4선 돼 갖고 이제 정치 인생은 예. 끝이다. 득표력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여기 갖고 잘해갖고 노원병 가면 떨어질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으로서는 만약 남는다 그러면은 그냥 비례대표 뭐 2번으로 가버린다든가 1번은 여성이니까 아니면은 대구 본고향으로 가겠다. 뭐 칠곡인가 어딘가가 아버지 고향. 고향으로 가든지 대구로 가든지 이런 식의 어떤 마쿠의 협상이 타협이 없어갖고는 이준석이 그렇죠. 남겠느냐 예. 그거죠. 그렇죠.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놓은 병이죠. 간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에서 될 그리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 마이너스 통장을 워낙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로 볼 때는 참 득표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감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게 참 불가사의한데. 불가사의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느끼나 지역 유권자들이 그렇죠. 느끼나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 했는데 좀 그래서 안 했는데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은 있죠. 진짜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나간 데도 안 됐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이번에 안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산이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막후 협상하는데 저는 그 비례대표 나가면 있죠. 이준석 의원이 금배지를 한번 달겠지만은 이제 그건 본인의 그 끝이죠. 상표는 이제 끝이죠. 없어진다. 그리고 아까 그 대구 경북 칠곡 고향 예 그쪽에 가면요 네가 그렇게 그냥 무혈입성하려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심한 소리 하고 당내에서 그렇게 심한 소리 그것밖에 못 받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선택할 선택지 별로 없어요. 방법이 선택지가 나가는 것밖에. 나가는 거 외에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배지를 달라면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도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잘 나가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당 분열을 일으키고 그다음 자기하고 같은 편에 있던 사람을 심하게 오히려 이재명보다 더 심하게 욕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있죠. 그 감동도 잘 받지만 적개심도 많이 가지는 게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느낌 그걸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자꾸 이준석한테 손을 내밀고 또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만나자 하는 게 전략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네, 잘하는 겁니다. 이준석의 명분을 뺏어 그러니까 자꾸 할수록 아니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당에서 포용 올라오고 손을 내미는데 그걸 뿌리치고 저런 나쁜 인간이 있나.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59년생이니까 이준석 전 대표 나이도 훨씬 많은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정치 후배다고 정치 이준석 보고. 선배님이라고. 네, 그 정도까지 하고 했으면은 아이 근데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진퇴양난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퇴양난입니다. 나가게 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그대로 있자니 그러니까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란 말이 나올 만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민주당이 200석을 하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정치적 프로파간다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만약 200석을 하려면 수도권에 121석, 호남 28석, 충청 28석이었고 여기를 다 석권해도 177석입니다. 177석. 물론 이제 또 비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다 석권할 수도 없지만 현재보다 영남이라든가 비례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정말 승리에 도취해 갖고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있느냐. 국민들은 살려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머리 꼿꼿이 들고 오만 방자할 때 절대 표를 안 준다. 이거 지금 민주당 일부 인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 총선 망치려고 작정한 것 같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비명 중에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물론 진 게 국민의힘한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 참 잘 된 것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참 겸손하고 좋은 정당이어서 국민의 뜻이 그랬지만 우린 더 겸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힘이 불리해져요. 오히려 저렇게 지금 200석 이야기하는 거 있죠. 아까 저도 이야기했고 고 교수님도 이 프로파간다라 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들 정말 오만해졌구나. 지금 그 200석이라는 게 저번 2020년 총선에서 어떤 그게 평상의 정치 구도가 아닌 비상식적인 정치 구도에서 한 건데 이걸 이 사람들은 이미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결국은 왜 그렇게 됐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거기서 엄청난 자신감을 얻은 게 결국 이렇게 나온다. 우리 국민들은 있죠. 오만하면 꼭 회초리를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숙이고 잘못했다고 반성할 때 우리 국민들 그랬잖아요. 정이 많다고. 지금 그 국민들이 MZ세대 아까 중도층이 국민의힘 비난은 하지만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반성하고 이러면요. 또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0석 이야기 하는 게 오히려 자초위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20년 집권론, 그랬죠. 50년 집권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5년 집권이죠. 5년 만에 정권을 내줬지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은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듭니다. 몽둥이를 듭니다. 맞습니다. 늘 겸손하고 국민들을 우러러 받드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기세로 200석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무리 정치적인 레토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눈에는 그게 오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 정당이나 정권이 한 번도 국민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거나 정책을 잘해가지고 얻은 표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상대방 실수에 편승해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정책을 잘하고 국민들을 먹고 살기 편하게 해가지고 많은 의석을 얻었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겸손한 모드로 가가지고 국민들이 진짜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편하게 살았다. 그러면 20년 그거 해도 뭐 그럴 만한데 대부분이 상대방의 실수에 편성해놓고 자기 공으로 그걸 돌려버리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아니다.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구도 그리고 정치 역학상 그런 200석이니 뭐 20년 장기 집권이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는. 그 실력이 바탕이 된 그런 발언이 아니니까. 그렇죠. 허장성세 이것은 오히려 허장성세예요. 역효과만 내는 것이죠.